자, 이번 이제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건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봤다, 그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갔다 와서 정권을 장악하고 가전법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정권도 장악하고 그리고 조선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하고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통치 이념으로 썼다. 그까지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의 업적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왕들의 업적에서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4명의 왕을 배웠었는데 태종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연이라든지 어떤 신하들의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다 했어요. 오로지 국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사병철폐라든지 호패법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집현전을 설치한다든지 경연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신권과 왕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정음이 창조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조 때 와서는 또다시 이제 집현전이나 경연 같은 거 다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제도로 갑니다. 자, 다시 또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직전법이라는 거 알아둬야 된댔어요. 땅이 부족하니까 현직 관료에게만 땅을 나눠주는 직전법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와서는 또다시 조금 풀어줍니다. 경연을 재개하고 신하들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는 신권과 또는 왕권의 조화를 꾀한다. 그래서 지금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권을 강화했다가 또 토론을 했다가 왕권을 강화했다가 또 조화를 꾀했다가 하는 것을 주고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제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외워야 해요. 왕이 있으면 왕 밑에 바로 의정부라고 해서 삼정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모두 총괄하는 가장 대장, 즉 제일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정부에 6조가 딸려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의견을 정하면 그 의견을 실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6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은 비서, 그 다음에 의군부는 왕이 직접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야. 그래서 승정원하고 의군부를 따로 떼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다. 얘네들이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비서고 그 다음에 왕의 사법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관이다라고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사도 따로 잘 나옵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곳을 언론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관찰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사간원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곳이고, 홍문관은 왕의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언론기관이다라고 하고, 3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춘추관은 역사, 성균관은 학교, 한성부는 수도행정을 담당했다라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제도로 가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8도에 관찰사를 파견했어. 그리고 이제 관찰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향리라고 있었는데 이 향리는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지방에서 대대손손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이방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그 사람들이 6명이 있었거든. 그 6명이 관찰사를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삼각형으로 정리해볼까? 자, 중앙에서 이제 파견되어 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해. 관찰사는 왕이 파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왕이 파견하고 나서 우리가 이 관찰사를 그 지역에서 얘는 3년에서 4년 로테이션 되거든. 자, 왕이 얘를 갖다가 임명을 하면 이 친구는 이 관찰사라고 하는 직업은 뭐 전라도도 갔다가 전라도 안에서 A 지역도 갔다 B 지역도 갔다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도와주는 사람으로는 향리라고 하는 그 지역 토박이 6명을 둔 거야. 이 사람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관찰사가 임명되어 오면 향리가 와가지고 아이고 사또 하면서 뭐 우리 지역이 뭐가 좋고 뭐가 많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토박이잖아. 이 토박이고 이 지역에서 대대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이 관찰사 한 명을 속여 먹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관찰사를 잘 보좌하는지 그거를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해. 그 감시하는 단체를 우리는 유향소라고 해. 이 유향소는 관찰사가 되고 싶어 하는 지망생들, 즉 쉽게 말하면 양반의 자제들. 이 양반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되고 싶잖아. 그러니까 즉 관찰사나 관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런 양반의 자제들로 하여금 향리를 감시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관찰사를 도와주고. 자,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 조직도가 왕이 파견한 관찰사가 있고, 이 관찰사를 도와주는 향리, 토속 어떤 사람들인 향리가 있고, 그리고 그런 유양소는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유양소를 관리하는 서울의 경제소라고 하는 별도의 또 관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로 갑시다. 원래 제도들은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제도들은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지난 시간에 왕의 업적이랑 제도를 따르게 하려고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지금 끊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군사제도는 16세에서 60세 약인 남자면 모조리 다 군사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자, 중앙군을 오위라고 하고 지방군에는 절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자, 그 다음 봉수제가 있었어. 봉수제란 뭐냐면 교통이나 통신을 대체하는 건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는 거야. 그 봉수대가 딱 준비되어져 있어. 그럼 이제 거기 불을 피우면 저 앞에 산에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불을 피워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말이라든지 편지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중앙으로 우리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역이랑 원이 있어. 역은 말을 바꿔 타는 곳이었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과거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일단 우리가 학교를 한번 살펴보자. 서당. 우리가 기초적인 유학 지식이다라고 하니까 뭐 유치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서당이. 그 다음에 이제 수도에 다니면 사부학당, 지방에 다니면 향교라고 불렀어. 그래서 뭐 초등학교 또는 뭐 서당을 초등학교라고 보면 되고, 사부학당이나 향교를 중학교 정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사부학당에 다니고 있는 거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 향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는 성균관.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성균관에 바로 못 들어가고 시험을 쳐서 성균관에 들어갔어. 자, 이런 어떤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교육은 별도의 시험보다는 해당 관청에서, 주로 해당 관청에서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는 방법으로는 과거제 또는 음서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과거는 시험을 치는 거고 음서제도는 시험 안 치는 거지. 일명 낙하산,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아빠가 고위관직이다. 그러면 내가 그 아빠가 고위관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안 치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음서제도야. 고려시대에도 있었다, 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거제도는 뭐냐 하면, 청거는 내가 이제 관직에 지금 현재 올라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왕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니 일 잘하네. 니 친구 중에서 일 좀 잘하는 애 없나? 내가 지금 뭐 이런 정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이제 내가, 제 주변에 누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거 보지 않고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일을 주는 거지. 임명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음서나 청거처럼 시험이 아닌데 관직에 임명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의 대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관계는, 자, 명나라 항고는 4대 관계였다. 4대 관계라는 건 우리가 조금 형님으로 모셨다. 저는 문화 경제적 어떤 이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명을 모시고 명이 우리에게 사례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관계로 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여진하고 일본은 당근과 채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교린 정책으로는 교린이라는 건 좀 친하게 잘 지내자 하는 거고, 강경책이라는 것은 어디 네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다라는 거지. 자, 여진의 강경책으로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세종대왕 때 4군 6진. 요거 왜 많이 물어보냐면 현재 우리나라 국경선이 만들어졌어. 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만강과 대동강까지의 그 우리 고 라인이 지금 현재 우리 라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강경책으로는 이종무라는 아저씨가 대마도 토벌했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둬야 되고, 회유책으로는 항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정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군 6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행정제도하고 대외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요 단원에서만 시험에서 나온다면 2문제 이상, 무조건 3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니까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